신발끈을 묶으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터질 듯 가파르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울 속에 비친 불룩한 배를 보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애써 위로하지만 병원에서 받아든 건강검진 성적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높고 혈당은 경계선에 있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살을 빼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몸 안에 시한폭탄 하나를 키우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대사증후군. 이름은 어렵지 않지만 그 실체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구조신호입니다.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이상한 콜레스테롤 수치. 이 중 3가지 이상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당신의 심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성인병의 시작이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면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 기적의 해독 주스. 하루 5분 만에 뱃살 삭제. 달콤한 유혹들이 넘쳐나죠.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키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라 해보지만 요요 현상으로 몸은 더 지치고 지갑만 얇아질 뿐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내 심장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건강 상식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더라 통신이 아닌 진짜 의학적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 혼란스러운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해줄 등대 같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고의 심장병원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장 전문의 마크 길리노프와 스티븐 니센 박사가 쓴 하트 411입니다. 이들은 매일 수많은 심장 환자들의 생사를 다루며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생활 속에서 아주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수술대에 눕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책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장 건강의 정석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불순물이 잔뜩 낀 연료를 넣고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엔진은 덜컹거리고 연기를 뿜어내다가 결국 멈춰버릴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에 나쁜 연료를 주입하고 배기구인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태입니다. 저자들은 말합니다. 심장질환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의 결과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뀌면 심장도 다시 강력하게 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유전자는 총을 장전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는 명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혈행 개선에 좋다는 오메가3나 각종 비타민을 주문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하트 411의 저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양제는 건강한 식단을 대신할 수 없다. 연구 결과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는 비타민이나 오메가3가 심장병 예방에 뚜렷한 효과를 주는 증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오히려 특정 보충제는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죠. 알약 하나로 죄책감을 씻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장에서 만든 캡슐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진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자들은 수많은 다이어트 유행 속에서 유일하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식단을 추천합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배부르게 목돼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여기에 일주일에 2~3번의 생선을 곁들이는 것이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와 같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줄이고 식탁의 색깔을 초록색과 황금색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지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적은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지만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합니다. 책에서는 견과류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몬드, 호두 한 줌은 훌륭한 간식이자 혈관 보호제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저지방이라고 적힌 가공식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방을 뺀 자리에 맛을 내기 위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가득 채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집중하세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짠맛은 미각을 중독시키고 혈액량을 늘려 혈압을 치솟게 합니다. 책에서는 소금 민감성을 경고합니다. 국물 요리, 김치, 젓갈 등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들 속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혀가 느끼는 짠맛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소금을 줄이면 처음에는 음식 맛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식탁 위에 소금통을 치우는 작은 습관이 수축기 혈압을 10이나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무릎이 아프다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내장 지방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생존을 위한 필수 행위입니다. 운동화 끈을 조여매는 순간 당신의 혈관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며칠 못 가 포기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헐트 411은 일상을 운동장으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차를 조금 멀리 주차하고 TV를 볼 때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이렇게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 하루의 에너지 소비량을 극적으로 늘립니다. 이것을 NEAT, NEAT, 비운동성 활동열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앉아있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진화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눈에 띄는 징후, 바로 뱃살입니다. 하지만 이 뱃살을 단순히 외모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에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거대한 내분비 기관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는다면 지금 당신의 뱃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줄자의 눈금에 더 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혈압, 혈당,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4가지 숫자는 당신의 생명 코드와도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의 CEO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수치들을 수첩에 적고 목표 범위를 설정하고 변화를 추적하세요. 하트 411은 환자가 똑똑해져야 의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된다고 강조합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그 어떤 보상보다 달콤할 것입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숫자를 지배하십시오. 화가 나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드라마 장면, 과장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마음의 평화는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대처 방식입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심장은 감정에 반응하는 가장 예민한 장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혈관도 이완됩니다. 만약 당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앞서 말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기폭제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혈전을 만듭니다. 조금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장을 위해서는 완전한 이별만이 답입니다. 금연이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금연 1년 후 심장질환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거나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해서 시작하기 싫다고요?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합병증의 위험이 수백 배 더 큽니다. 약물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을 도와주는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대사증후군 탈출은 혼자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할 때 가족의 지지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식탁 위의 메뉴를 가족 모두를 위한 건강식으로 바꾸세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가세요. 대사증후군은 가족력이 강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변화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건강 교육이 될 것이며 배우자에게는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힘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풍으로 만들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심장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마라톤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을 수도 있고 하루 정도 운동을 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입니다. 허트 411은 엄격한 규율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강조합니다. 80%의 건강한 선택이 20%의 일탈을 덮을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건강한 선택 하나를 실천하세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뱃살이 들어가고 허리띠 구멍이 2칸이나 줄어든 모습.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는 가뿐한 몸. 건강검진 결과표에 모든 숫자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의사에게 칭찬받는 그날을요.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1년 뒤, 아니 6개월 뒤에 마주할 현실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아직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하트4111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나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물 한 잔을 마시고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처방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심장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세요.